네, 2025년 7월 30일 녹음되고 있는 BL 콘텐츠 전문 방송 길티와 플레저 그리고 조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길티님과 조이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티입니다. 네,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 오늘도 더워요.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오는 길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약간 이 정도면 따뜻하고 좋다. 더위를 많이 타서 근데 진짜 힘든 아침이 나날을. 너무 더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한 36도, 37도는 될 거기 때문에 정말 더운 날씨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덥기 때문에 평소만큼 돌아다니지 않아서 근황이 막 많지는 않은데 두 분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올라온 봉촌각시, 어제였는지 그전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봉촌각시의 최신화가 올라왔는데 봉촌각시가 이제 저희 지난 녹음의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열심히 그 후속편들을 챙겨보고 있는데 어제가 바로 봉춘이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는 에피소드였어요. 원래는 순가비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네. 지난 외전은 그 봉춘이가 약간 순가비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나레이션도 나오고 속마음도 나오고 평소에 순가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으로 봉춘이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전에 제가 녹음할 때도 봉춘이한테 어쭈? 약간 이런 걸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가 순가비한테 그렇게 잘해? 약간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그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걸 보면서 또 다시 어쭈? 너 좀 괜찮은 벤츠공이다? 이걸 느껴가지고 너무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이제 좀 전개가 되면서 두 사람이 많이 가까워져서 이제 외전에서는 두 사람이 막 조잘조잘 얘기하는 일상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순가비가 봉춘이한테 엎혀서 새조개가 자라면 참새가 돼요. 근데 저희가 다 잡아먹어서 막 새가 못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농담을 하는데 봉춘이가 속으로는 나 바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막 그러냐고 막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 눈꼴 시린 그 커플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소소하게 잘 지내고 있고 어제 딱 그 봉춘각시 6편을 보면서 나 단행본 예약 판매 예약 주문 너무 잘했다. 나 너무 기특하다. 저번에도 이러면서 주문하셨다고 맞아요. 얘기하셨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걸 너무 기특해 하면서 어제 또 즐거운 감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봉촌각시에 아직도 좀 빠져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더위를 먹어서 지난주랑 이번 주에 고생 좀 했고요. 다행히 제가 날씨를 보니까 오늘 한 밤부터 주말까지 그래도 날씨가 좀 살짝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도 이제 30도 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넘죠. 근데 이제 36, 7도에서 한 3, 4도 정도로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는 근황은 지금까지는 딱히 별게 없는데 이번 주 주말에 저는 쾅코믹스의 무브먼트 전시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노려서 드디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녀온 후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좋은 전시였습니다. 전 다녀왔는데 진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와. 네. 저는 7월에도 공연을 봤는데 다른 달보다 적어서 좀 살만했어요. 비교적 그래도 네. 괜찮았다. 그리고 요즘 약간 그 만화 관련, 애니송 관련 네네. 곡들을 오케스트라로 하는 공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어쩌다 보니까 두 개를 봐서 하나는 건담 시드 프리덤 곡이 아예 뭔가 그 오케스트라 곡으로 아예 쓴 곡이라서 그냥 그 극장판 영화를 그냥 공연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주고 그 배경음악 오케스트라가 쭉 연주하는 그런 공연을 하나 봤고 그다음에 하나는 디지몬 심포니를 작년에 아마 했었는데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아서 되게 빨리 매진이 됐고 이번에 그래서 앵콜 공연을 해서 다녀왔는데 그 어린 시절의 추억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재력을 가진 어른이 돼서 그걸 심포니로 즐기는 어른이 됐다. 그래서 저는 뭔가 처음부터 오케스트라 곡인 것보다 뭔가 그냥 가요인데 그거 오케스트라로 편곡했을 때 어떤지 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어서 전 디지몬 쪽이 조금 더 취향에 맞았던 것 같고 이제 뭐 만화는 전 히카루가 죽은 여름 이제 신작 애니메이션 방영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 한동안 계속 애니를 못 보다가 간만에 히카루를 보고 그때 3화까지 나와서 3화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니가 되게 잘 만들어서
약간 다시 원작도 봐야겠다 하고 원작도 되게 호로록 보고 좋은 이야기다 이러면서 맞아요.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잘 만들어서. 뭔가 그 연재할 때도 조금 보긴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몰아서 본 게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봄툰에서 뭔가 약간 여름맞이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찍어 먹어보다가 불완전 연소라는 작품을 봤는데 그냥 되게 하고 보다 보니까 약간 재밌는 거예요. 개생 작가님 작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체가 굉장히 좀 와일드한 맞아요. 좀 되게 남성 둘이긴 한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작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약간 그림 때문에 눈길이 끌려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 여기는 공이 공사판에서 노가다 뛰고 있는 아 진짜요? 약간 그런 좀 돈도 몰랐어요. 없고 약간 무직이고 이런데 그 1화에 그 공사판에 이제 그 건물을 올리는 거라서 그 건물을 올리는 업체에 약간 부사장을 맡고 있는 젊은 남자가 오는데 딱 그때 1화에서 눈길이 가고 저 녀석 약간 했는데 다음에 만나서 그 둘의 관계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약간 슴슴한데 점점 뭔가 이 공이 생각했던 이미지랑 조금 다르고 이 수가 뭔가 비밀이 많아서 그 자꾸 비밀이 밝혀지는 것도 좀 재밌어서 약간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불완전 연소. 약간 BL 관련 얘기를 또 하자면은 최근에 S라인 그 꼬마비 작가님의 S라인이 드라마가 나와서 그 이 작품이 이제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머리 위로 빨간색 선이 생긴다는 설정의 작품인데 그 원룸조교님 작가님이 그거 이제 원룸조교님 캐릭터들 사이에 S라인을 그린 일러스트를 올리셨다가 이제 약간 BL 작가님 다 S라인 그림을 하나씩 그리시는 게 약간 요즘 보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다루었던 물가의 밤도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S라인 그린 작품이. 그래서 찾아보시면 재밌는 여성들이 많이 이제 보고 있는 만화로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간 서로 딱 하나만 이어진 진짜 일신단편 그런 커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명은 딱 상대하고밖에 없는데 진짜 한 명이 이게 머리 피나듯이 서로 미친 듯이 많은. 그래서 이거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선이 있거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위에 면이 있다. 맞아요. 선이 합쳐져서 이제 면이 돼.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화 댓글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봉촌각시 내용이니만큼 봉촌각시를 너무 사랑하시는 조이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 2등 상어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깍 조이님 연기 너무 좋아요. 봉촌각시는 보지 않았지만 농부 다전공은 도망수 몸값을 갚는다고 해도 그 몸값을 수와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고 애틋해할 것 같네요. 반대로 공 같은데 서늘한 인상의 캐릭터 아마 필견이겠죠? 필견이는 교도소의 개들 헌재가 떠올랐어요. 좋아해서 살짝 언급을 해봤습니다. 필견이의 이물질력도 궁금하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물질력.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길티님이 건강해지셔서 다행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네아드의 파국전개를 기대 중이시라고 하네요. 저 지금 아직 쌓아놓고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소문이 들려와가지고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죠.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근데 전개상 약간 둘은 좀 한번 그 파국을 맞을 것 같은 설정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엔네아드를 비롯해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작품들 계속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 많으니까 그 작품들 관련 얘기를 해주셔도 저희가 한 번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 끝날 때쯤에 전년령을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회차도 그렇고 그동안 좀 웹툰, BL 웹툰 위주로 좀 리뷰를 하기도 했고 전년령을 했을 때 일본 단행본들도 조금 괜찮은 작품들이 많아서 어떤 작품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전년령만 이제 뚝심 있게 파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타코카시 작가님을 오늘은 메인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타코카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소프트 BL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시고요. 2016년 출간된 부적친구라는 BL 단편집이 첫 단행본이시고 이후에 트루마키 선생님의 작가 생활, 이대째 지옥브라더스,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점담 등의 단권 단행본을 주로 연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입니다.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BL의 설정이 좀 탄탄한 동양풍 판타지 세계관 섞어서 쓰시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귀여운 상황들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만화들을 주로 그리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실 저번에 이제 끝나고 이 작가님으로 하자 얘기했을 때 같이 얘기한 게 이 특유의 그림체하고 채색이 진짜 약간 웹툰 스타일이다. 엄청 현대적이면서 그 배경은 또 굉장히 동양풍이라고 하니 좀 시대적인 느낌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참 되게 잘 어우러지고
또 굉장히 웹툰 같으면서도 또 그 따뜻한 일본 만화 특유의 그런 원고지 느낌이 나는 좀 신기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난 회차 때 첫인상을 보고 웹툰 같다라고 했는데 작품 보니까 딱히 웹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일러스트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만화도 하시고 일러스트로는 단행본의 어떤 표지나 사파를 담당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작가님 필명을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직접 운영하시는 개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활동 이력과 작품별 일러스트 모음을 사이트 내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번 방송 듣고 좀 관심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접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국내에 나온 작품들을 위주로 리뷰를 하는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의 모든 작품이 다 나와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다 봤죠. 네, 맞아요. 저희가 합치면. 오늘 준비한 작품은 총 3가지인데 현재 완결이 난 작품들은 한번 이북으로 이렇게 출간이 되었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 신장판 타이틀을 달고 다시 판매 중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굿판하고 신장판하고의 차이는 아마 일본에서 발매됐을 때 그 당시 서점별 특전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각기 달랐는데 그 일러스트들을 단행본 말미에 붙여서 다시 한번 개정해서 낸 게 신장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특전을 다 짜라락 볼 수 있는. 맞아요. 한국 독자라서 그게 가능했다. 지금 사서 보시는 분들이 이득이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은 저희 다 보고 왔잖아요. 네. 타코카시 작가님의 단행본 중에서 혹시 어떤 작품이 가장 좋으셨는지요? 일단 저희가 어떤 작품을 봤냐를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단행본 중에 부적친구라는 작품은 되게 짤막한 단편 모음이라서 그 작품을 제외하고 이제 트루마키 선생님의 작가 생활, 이대째 지옥 브라더스,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점담 저희가 이 3작품을 같이 보고 어떤 작품이 그중에서 좋았는지 하나씩 골라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필디님 혹시 그중에서 어떤 작품이 제일 좀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나온 트루마키 선생님의 작가 생활을 골랐는데 이제 이 작품은 그러니까 뭔가 작가님이 동양풍 판타지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일본 그렇죠. 네, 민속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하죠? 약간 그 토속신앙? 토속신앙? 네네. 에 제일 가까운데 뭔가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쪼르륵 모아서 보면은 이게 제일 약간 원론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느낌이 제일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루마키 선생님의 작가 생활이. 그래서 뒤로 가면은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괴와 관련된 세계관도 되게 구체적으로 맞아요. 나오고 뭔가 다양한 요괴들이 등장하고 하는데 이 작품은 정말 심플하게 딱 인간하고 그 약간 BL 제일 기본적인 BL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딱 2명만 메인으로 좀 등장하는 느낌이 네네. 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정이 재밌었는데 그 이제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나오는 남자가 이 친구는 약간 저주에 걸린 것처럼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다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막 이런 XX 홀릭인가? 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심지어 이 친구는 백수예요. 그래서 공원에 한낮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먹고 살지? 난 일 뭐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가지고 너 일이 필요한가? 하고 내 조수가 되라. 말을 그래서 자 여기 심지어 이것도 사인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설명 안 하고 자 여기다 너 이름을 적어볼래? 라고 했는데 너무 사기 같죠. 진짜 너무 사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친구 좀 어수룩해가지고 그래요? 제 이름 이러고 적었는데 자 이것으로 계약 성립이다. 심지어 물을 수 없는 계약이고 그러니까요. 알고 보니 그 상대는 오니였다. 그래서 이 오니도 약간 특이한 게 뭔가 악의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귀여운 오니입니다. 근데 오니로서는 뭔가 소설가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자 소설은 내가 쓸 테니 너가 작가가 되라. 이름을 빌려라. 그래서 대역 작가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첫 페이지가 저 28살인데 저는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어요. 약간 이러면서 이 작품이 시작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오니 소설가와 이제 그 오니의 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트루마키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작품의 구조를 봤을 때 약간 아예 모르던 타인하고 뭔가 만나서 이제 그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작품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약간 야타모모가 조금 생각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작품에서 소설이 되게 중요한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포르노그래피라는 단편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은 이제
거기도 소설가가 나오고 이제 주인공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소설가랑 부딪혀서 소설가가 팔이 부러져요. 아하. 그래서 소설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자, 너가 나한테 내 팔을 부러뜨렸으니까 너가 와서 내 소설을 대필해라. 네 팔 줘. 그래서 내가 소설을 이제 입으로 말해줄 테니 너가 받아 적어라 했는데 그게 약간 야한 소설이었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뭔가 이 친구는 점점 쓰면서 뭔가 이 선생님한테 약간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나름 반전도 있는 되게 재밌는 단편인데 두 작품 다 이제 19금인데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전연령이라는 점이 전연령.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다음에 사실 어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이제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나 인간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날 드러내고 할 순 없으니 너 내 대역이 되라. 약간 이런 구조도 꽤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전 최근에 어쩌다 다른 계기로 생각이 난 작품이 마인 탐정 네우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작품도 약간 마인이라는 마계에서 온 존재가 네. 탐정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어떤 여고생한테 야, 너 여고생 탐정이 되어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콤비가 네네. 되어서 둘이 약간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작품인데 그래서 둘의 관계도 되게 그러면서 약간 유대감과 깊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좀 그런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오니 소설가와 이제 소설가 행세를 하는 추르마키 선생님이 뭔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좀 나 쟤 좀 신경 쓰이나? 쟤 왜 여자랑 같이 있지? 이러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사실 제가 좀 도파민 인간이라서 네. 살짝 심심하게 느껴지죠. 살짝 약간 슴슴한 느낌이 있긴 한데 되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작품. 되게 귀여운 작품이라서 약간 마스코트 같은 족제비 스스타케라고 이거 다른 특전 중에서 이제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특전도 있을 정도로 되게 귀엽게 생긴 족제비 그 족제비를요? 가 나오기도 하고 약간 뭔가 이 작품 제가 히카루가 죽은 여름을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엄청 무섭죠 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약간 사람을 섬뜩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엄청 풍기잖아요. 이 작품의 오니는 너무 무해해요. 그 오니 가족이 또 나오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메인 수라고 하는 그 오니인 캐릭터가 이제 가족이 나온다고 할 때 그 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한 부분도 있고 맞아요. 좀 아방한 부분도 있어서 엄청 아방한 그냥 이 친구만 아방하고 가족들이 오면 또 엄청 무섭게 막 좀 몰아세우려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도 그렇게 히카루처럼 인내력을 뽐내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인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몽글몽글하고 귀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이제 그 트루마키가 밖에서는 선생님이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 마키라는 오니를 떠받들고 약간 보살펴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유 어쩔 수 없이 하고 이게 막 단추 채워주고 막 옷 입혀주고 약간 이런 거 하면서 약간 키우듯이 그렇게 대하는데 뭔가 약간 미숙한 게 이 관계에 그래 내가 챙겨줘야지 하게 되는 그게 약간 애정의 형태이자 뭔가 그게 이렇게 마음 빠져들게 하는 포인트로 작동하는 그런 관계를 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작품도 그렇고 이 작가님이 그리시는 캐릭터가 다 되게 약간 나쁘게 나올 것 같은 애들도 까보면 다 착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끼리 관계를 맺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 좀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갈등을 별로 원하지 않고 약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원할 때 보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그치만 그래도 약간의 갈등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을 때 어떤 당연히 이야기니까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또 다음 작품에도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이어서 그거는 또 이따가 이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견을 더하자면은 이 마키가 이제 오니잖아요. 그래서 그 뿔나고 약간 백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인간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없으니까 되게 안경 끼고 흑발에 약간 소심한 인간 형태를 하고 그 트루마키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약간 사회성 떨어지는 사촌 막 이런 역할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인간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더 많은데 저는 오니 모습이 훨씬 좋아서 슬펐어요. 이거 조금씩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작품마다 좀 변신하는 네. 소박한 변신을 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비주얼 중에 어느 쪽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외모만 따지면은 동생하고 오니 마키랑 동생이랑 아니 동생이 너무 잘생겼어요. 맞긴 해요. 그것도 맞아요. 동생도 잘생겼죠. 잘생긴 캐릭터를 되게 잘 특색 그리세요. 있게 잘 그리세요. 그래서 사실 이 주인공 마키는 좀 약간 수수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약간 아저씨 수염 나고 머리 까만색에 약간 평범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약간 공이 대체적으로 좀 평범하게 생긴 느낌이 많고 수가 오히려 좀 화려한 인상이 좀 많다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작가님 표의 어떤 그 캐릭터들을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계속 모습이 바뀌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는 또 약간 덜 나오는 모습이 취향이어서 작가님 나랑 좀 나랑 취향이 안 맞네, 안 맞아. 아니면은 아껴서 약간 그쵸, 레어도를 부여하는 느낌으로 뭔가 예쁜 모습은 좀 덜 나오게 조정을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변신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나오는 제가 고른 작품은 2대째 지옥 브라더스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이 작품의 줄거리는 명계에서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10명의 왕 시왕이 있고 그 시왕의 아들들은 이제 시왕 2대째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에 다들 힘쓰고 있는데요. 즉 이제 시왕도 10명이 있고 시왕의 아들들도 10명이 있어서 그 아들들 10명들과 주변인들끼리 지지고 볶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이즈 러브 해야 되니까.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염라왕의 고지식한 아들 염라가 송제왕의 자유분방한 아들 송제한테 항상 놀림을 당하게 일수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인간의 성애를 배우는 수업에서 낙제를 하게 된 염라가 마지못해 송제한테 도움을 청하고 송제에게 성애는 실습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너무 들은 다음에 클리셰예요. 네, 그런 되게 클리셰적인 소재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필두로 한 지옥의 왕자님들의 10인 10색 사랑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 이 타코카츠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판타지 성향, 동양 판타지 성향이 좀 강한 편이고 세계관이 좀 강한 편이라서 이 작품은 이제 앞에서 소개를 해주신 츠루마키 선생님이라는 작품보다 완전히 명계라는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저는 사실은 잘은 모르는 분야라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불교 신화를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왕들 이름도 다 잘 정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저 그래서 신과 함께 생각났는데. 맞아요. 그쵸. 거기도 지옥 다 나눠져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 10명의 그 시왕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옥에서 이제 뭐 1년 정도가 걸려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 1년 정도가 걸려서 그 사람이 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 뭐 아닐지 약간 이런 얘기가 그 원래 2대째 지옥 브라더스에 나오는데 아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진짜로 불교 세계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옥이 그 나눠져 있고 그래서 구역마다 정해져 있고 그 막 무슨 한림지옥 막 가면은 막 얼음 막 빙결의 형벌을 받는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돌면서 막 49일 동안 심판받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지 죄를 받는지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 작품에서 웃겼던 거는 왕자님들도 결국은 승계받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네,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로열티를 얻을 수 없다. 이거 되게 동양적 세계관이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공부해서 가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나머지 학습도 해야 된다. 네. 근데 염라는 아버지한테 혼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요. 이 작품은 뭔가 그런 그 지옥도의 그런 세계관에 엄청 뭔가 열중했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세계관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그 10명의 왕자들이 나오고 그 왕자들 간의 관계에 약간 맞아요. 알콩달콩 관계에 치중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관은 잘 깔아놓기만 하고 그 위로 이제 캐릭터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재밌었던 거는 이제 명계의 이대자들이 분명히 명계에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스크린샷 찍는 왕자도 있고요. 인간계에서 팬티를 가져오는 왕자도 있는 등 되게 현대 소재하고 귀엽게 짬뽕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볼만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10명이나 나오다 보니까 한 커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루기보다는 이제 2대째를 앞둔 시왕의 아들들이 서로서로 만나고 서로 좋아하고 당연히 그 안에서 어떤 가슴 아픈 짝사랑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복작복작한 모습을 보는 게 좀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한 3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크게 3개 나오고 한 이제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한 4커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작품들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 중에 아마 제일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만화일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호흡이 긴 어떤 한 커플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단행본들을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조금 나는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페이지를 넘기는 맛이 있는 작품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 좀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질문. 여기 나온 커플 중에서 제일 취향이었던 제일 좋아하는 커플 누군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진광의 고뇌편에 나오는 진광하고 흥립 이 좋았어요, 제일. 그 얘기는 아까 그 스로마키 선생님하고 같이 있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메인이었던 염라가 나오는 염라와 송재? 정확히는 송재와 염라죠. 이야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약간 타코카시 작가님의 취향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작가님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무심하고 덤덤한 속성을 가진 애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중에서는 이제 공이 무심하거나 덤덤한 속성을 가진 경우도 있고 수가 그런 속성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약간 이런 성격, 이런 비주얼의 캐릭터가 취향의 작가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되게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다른 작품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도 좀 공이나 수가 무심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좋다고 했던 진광의 고뇌 편에서는 수가 조금 무덤덤한 편인데 이 수가 약간 인외요, 인외. 일단 인외이고 근데 사실 여기 지금 다 인간 아닌데 다 인간 아닌데 인외인데 조금 성질이 다른 인외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아들이 아닌 거죠. 왕들이 아닌 인외고 약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좀 업보 청산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 업보를 되게 나름 약간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계속 청산해 나가려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약간 그 무뚝뚝한 성격이 되게 이 캐릭터가 변신을 하는 캐릭터거든요. 비주얼이 바뀌잖아요. 그게 되게 동양 판타지 스타일로 약간 특이한 매력 있는 얼굴에 약간 문신 같은 거. 맞아요. 온몸에 문신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잘 맞물려서 제일 흥미가 가는 조합으로 봤던 것 같고 사실 앞에 두 단편은 그 시왕 아들들끼리 사귀는 단편이거든요. 맞아요. 염라나 송재도 그렇고 두 번째 나오는 커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은 그 진광이라는 아들하고 이 흥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닌 캐릭터 조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관계가 이제 앞에 두 편하고는 조금 차별점이 있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작품을 사실은 한국에 거의 나오자마자 이북으로 구매를 해서 원래 신장판으로 말고 구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구판에서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 신장판에는 수록되어 있는 진광과 흥립의 마지막 되게 짤막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또 처음 보셨군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니까 약간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가 생각났는데 여기 2대째 지옥 브라더스가 사실 다 약간 동갑내기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흥립은 누가 봐도 연상이라서 연상수와 약간 느낌이 연상수 느낌 아니에요? 저도 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상수와 그 연하공의 느낌이 좀 맞돌이였달까? 그 흥립이라는 인물은 사실 이미 그는 이미 관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직 데뷔 전인데 백수는 느낌에 가까운데 아직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미 사회인이다. 이미 사회인이고 어떤 업보에서 지금 이직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상의 느낌이 좀 나서 좋았다. 듣고 보니까 확실히 연상 느낌 있네요. 네, 그쵸. 직업이 있다는 점에서. 직업이 있죠. 바쁘죠. 그리고 복귀를 이 사람이 이제 잠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리를 비우다가 복귀를 하고 다시 또 직업으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일하던 일로.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이 직업을 잃었는데 잃은 것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맞아요. 포지션에 있고 복귀를 했을 때는 이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이제 파견직을 이제 하게 되시면서 좀 험한 일을 많이
당하시죠. 흥립이라는 캐릭터가. 네, 그래서 저는 그 흥립하고 진광의 케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진광의 고뇌에서 약간 진광 캐릭터도 좀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긴 거는 뭔가 약간 되게 험악하게 생기고 약간 힘으로 다 해결할 것 같은데 난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난 귀여운 게 좋아.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흥립도 뭔가 그 본체 모습이 있고 한 손바닥만한 되게 약간 미니 흥립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진광이 본 것도 그 미니 흥립 버전을 보고 아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 만난 거라서 그리고 그 진광을 돕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뭔가 다른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대하는 역할처럼 보이는 그런 거라서 뭔가 그 흥립을 돕는 게 약간 아버지가 자식 내 아들 이제 다 컸구만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사실 연애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냥 연애 뿐이었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뿐인데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흥림이라는 인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르마키 선생님의 작가생활 편에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출간 순서대로 보면은 세계관이 있는 작품들끼리 조금 촘촘하게 점점 연결이 되는 재미를 또 느끼면서 볼 수 있어서 약간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순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 순서대로 보신 분들은 되게 이 작가한테 호감 좀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추르마키 선생님의 작가 생활은 진짜 완전 전연령 BL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전혀 거의 성애적인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뭔가 이데테 지옥 브라더스는 잘 가렸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을 뿐이야. 아침잭. 그리고 뭔가 그 관계에서 약간 그런 성애적인 관계를 맺는 텐션이 게 느껴지죠. 그 인물들이 서로 가까워지는데 되게 역할을 많이 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작가님 뭐지? 그리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해주신 약간 어떤 상해적인 부분을 약간 보태서 다른 작품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이제 가장 최근에 출간되었던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점담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그 어떤 전연령 아마 15세 작품이었을 거예요. 근데도 약간의 그 텐션을 느꼈고 이 작품은 좀 네, 조금 텐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또 매력적이었는데 이 작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대학원생인 코미야라는 메인 수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고학생으로서 그 하숙할 곳을 찾다가 니시 책방이라는 곳에서 10만 원이죠. 10만 원 정도를 내고 월세를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니시 책방에서 그렇게 저렴하게 하숙을 준 이유는 그 니시 책방을 운영하는 니시 씨가 자기가 이제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서점을 좀 봐달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저렴하게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을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코미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기서 하숙할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니시 책방의 주인은 니시 요조라는 사람이고 서점 주인이면서 동시에 집주인인 무뚝뚝한 한 40대 정도가 될 것 같은 독신남인데요. 근데 이 대학원생인 코미야가 그의 외모에 또 반해서 같이 있는 날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집주인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 하숙집 좀 괜찮다면 나도 뭐 거기 어떻게 안 되나라고 하면 안 돼. 나만 살 거야. 약간 이렇게 조금 안 되겠다고 하면서 좀 거리두기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게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가 약간의 흑심을 품고 있고 또 좋은 집주인 나한테 좋은 집을 저렴하게 내준 집주인 요조 씨가 그 사람이 맞이하는 어떤 손님들이 좀 기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이제 배경이니까 지진이 와당탕탕 나서 서점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는데 소란스러워져서 니시 씨를 만나러 갔더니 과연 그 니시 씨가 너무 작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니시 씨가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서점은 약간 괴이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책을 파는 것 외에도 그런 괴이에 엮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그걸로 대가를 좀 받는 그런 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변하게 된 사연 있는 고서점의 주인 니시 요조와 그리고 노력가 대학원생 코미야의 기괴담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점담의 줄거리입니다. 저 여기서는 니시씨 비주얼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40대 정도 연령이 정확하게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정도 나이대이신 30, 40대 조금 그 약간 허름한 느낌이 좀 있어요. 허름하고 조금 지쳐있고 뭐 안에도 약간 세월감이 느껴지는 어떤 비주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또 동시에 잘생기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살리면서 그리셨다. 그래서 이 캐릭터 되게 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꾸 한 9살짜리 어린애로 나온다는 게 맞아요. 너무 슬픈 사실이었어요. 그 비주얼, 큰 비주얼이 더 좋으셨다. 네, 맞아요. 큰 비주얼이 이제 메인이지만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인공 그 메인 공이 어린이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하루의 절반은 어른으로, 하루의 절반은 어린이로 약간 이렇게 생활하게 돼요. 절반도 아니고 거의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 아니에요? 그런가? 갑자기 새벽 2시 반. 네네네. 굉장히 짧은 시간만 맞아요. 어른으로 존재할 수 있고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로 이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월세의 가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집 주인이 가게를 못 봐. 그래서 내가 가게를 봐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니시 씨가 다시 어른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게끔 그 대학원생인 코미야가 굉장히 물심양면 도와주고, 거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점담에 주로 주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작품에서 정말 좋았던 게 앞선 작품들은 약간의 시대가 현대와 완전히 딱 맞물리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인물도 오니라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작품 츠루마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오니였고, 또 이대째 지옥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전부 다 인회. 인회와 인회이기 인간 때문에 없음. 근데 인간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품 자체는 재밌는데 좀 생활감이 저한테 딱 와닿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점담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이 너무 다 우리 일상에 가깝게 붙어있는 인물들이어서 그런 풍경이나 집안의 모습, 그리고 뭔가 옷을 입은 모습까지도 전부 다 너무 리얼해서 훨씬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몰입해서 많이 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요조 9살 정도에 되는 어린이 요조가 그 옷을 입은 모습도 너무 어린이답고 정말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작가님이 이런 삶의 밀착형, 생활 밀착형 만화를 정말 잘 그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서점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작가 선생님하고 뭔가 글을 보필하는 조수나 편집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얽힌 비율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숙생이 이렇게 공과 얽히게 되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클리셰 같으면서도 클리셰를 좀 비튼 느낌이라 참 좋았고, 그리고 괴담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런 골동 가게 약간 사연 있는 주인장과 얽히는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생각해봤을 때는 뭐 XXX 홀릭도 있을 것이고, 저는 충사 같은 이야기도 조금 떠오르고 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소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타코카시 선생님의 최신 작품이다 보니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 작품으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댓글이나 리뷰도 이 작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독자분들의 그런 리뷰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잔잔한 느낌이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작가님만의 매력이 좀 독특한 작품이라서 힐링 말랑 포근한 와중에 뭐 읽는 걸 멈출 수가 없다. 너무 좋다. 계속해서 이런 만화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리뷰를 달아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건 약간 TMI인데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오오바 요조예요. 맞아. 그쵸. 근데 이제 이 고서점담에 등장하는 메인 공, 어려진 그 사연이 있는 서점 주인 니시 요조라는 인물도 이름이 요조라서 전 처음에 살짝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절대로 같이 보면 안 되는데 그 인간 실격의 요조가 너무 인간 쓰레기라서 처음에 저도 괜히 모르게 이 서점 주인이 뭔가 흉악한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약간 의도적인 진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면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요조는 가수 요조 말고 그분도 계시죠. 근데 그 요조도 인간 실격의 요조에서 따온 요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약간 중2병 같은 느낌으로 그 이름의 요조를 따왔는데 약간 부끄럽다라는 인터뷰를 어디선가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저는 그래서 이 공이 되게 좋고 건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혼자 괜히 이 사람 좀 나중에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막 수한테 안 좋은 영. 저 혼자 괜히 막 흑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처음에 좀 꼬아서 봤었다. 근데 타코카시 작가님 역시 작품답게
벌써 수 감별하고 수를 따라서 수 마음. 아, 그럼요. 수를 괴롭힐까봐 저 지금 노심초사했다니까요. 작가님 그런 사람 아닐 텐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아니었다. 네, 아니었다. 그래서 감자 무뚝뚝 다전공 말랑강지 순정수 조합이어서 저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앞선 작품들이 약간 대중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참 좋아하긴 하셨지만 뭐 인외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이 아닌 어떤 인물들이 또 나오다 보니 약간은 좀 뭔가 확 이렇게 대중성을 확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다는 느낌이었다면, 근데 이 작품도 그런 면에서는 근데 저는 꽤 많이 대중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작들에 비해서는 네, 전작들에 많이 비해서 이 길로 오셨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확장하셨다는 느낌이 저는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컷도 꽤 많이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막 이렇게 씻고 나와서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도 좀 저는 귀여웠고, 그 어린이가 된 요조 씨도 서비스 컷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게 전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다 보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연달아서 순서대로 보면 느껴지거든요. 작가님이 점점 씬에 대한 어떤 욕망이 조금씩 보인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다른 단행본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뭔가 조금 씬을 더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좀 이런 기존에 하시던 포근한 내용이 위주인 전년형 BL을 좀 보고 싶으세요? 그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둘이 진짜 그런 거를 안 하면은 안 보여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진짜 막 청소년 막 그런 청개물이다. 그럼 오케이. 근데 한다는 거를 작품에 명시하면서 그걸 안 그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아, 그래요? 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상관없고 지금의 텐션 정도만 잘 느껴져도 좋고, 저는 그게 딱 헤어질 결심 영화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들이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게 그 둘이 결국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어때? 뭔가 그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때? 여기서 느껴지는 텐션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는 이 타코카시 작가님 작품 안에서도 그런 텐션이 느껴질 때 좋은데? 굳이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인물들의 관계가 그런 텐션 속에 있어 라는 것만 보여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트루마키 선생님의 작가 생활이랑 그다음에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전담은 안 나와도 이 정도로 오케이. 근데 이대째는 너무 설정이 그런데 진강하고 흥림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송재랑 염라.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 교육을 내가 직접 시켜줄게. 성의 교육을 시켜줘야 돼. 약간 그런 에피소드인데 중요한 거를 약간 건너뛴 느낌. 맞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저도 좀 아쉬운데 왜 이거 전연령이지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하게 조이님하고 느꼈던 게 이 뒤로 작품을 계속 연재하시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여주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으면 대중들한테 조금 더 어필될 수 있는 작품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작가님이 이제 점점 연재하시면서 더 많이 습득을 해가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작가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어떤 동양적인 세계관이나 설정 조금씩 넣는 거는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계속 느껴져서 앞으로의 작품들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얘기한 세 작품이 딱 그 발매된 순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작으로 올수록 뭔가 작품의 뭐라고 했던데 구조나 완성도도 되게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약간 트루마키는 약간 심플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클리셰적이기도 하고 그게 뭔가 매력이라면 매력이고, 약간 제일 최근작인 그러니까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전담만 해도 사실 구조 자체는 이제 트루마키랑 똑같이 약간 1대1 관계에 집중하는 스토리인데 살짝 뭔가 반전 요소도 있고 그 요소로 인해서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게 다시 또 둘의 결말에 영향을 미친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완결성이 되게 좀 뛰어난 작품이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뭔가 단순하게 그냥 어려져서 약간 우당탕탕 그런 이야기인가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사람의 그 겉모습인지 아니면 뭔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그게 뭔가 내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 뭔가 그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 사람의 뭔가 종합적인 무언가일지. 거의 지금 뷰티 인사이드 줄거리에 설명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그게 뭔가 단순하게 내면이야 마음이야 약간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잘라서 나눠지진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전담이. 아,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니시 씨, 니시 요조 씨도 약간의 비밀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밀이 근데 생각보다 꽤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이 비밀에 얽힌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간에 재밌게 묘사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L 뿐만 아니라 이 줄거리의 완성도도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진다. 맞아요.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타코카시 작가님의 전년형 작품들, 그 중에서 좀 단행본 완결이 난 츠루마키 선생님의 작가 생활, 그리고 2대째 지옥 브라더스, 마지막으로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점담, 이렇게 세 작품 저희가 재미있게 보았던 순서대로 또 같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언급된 이 세 권 말고도 국내에 또 하나 소개된 작품이 존재를 해요. 아직 단행본이 나오진 않았는데 우다와 우도우라는 동양풍 판타지 모험 BL을 또 연재 중이시거든요. 모험이 붙었어요. 아직 안 봐가지고 네. 어떤 얘기일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잠깐 이제 단행본은 안 나와서 회차로 결제해서 봤는데 네네. 이제 리디북스에서 연재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직 완결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세계관을 많이 들여오셨더라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또 커플은 한 커플로 해서 저도 이 작품 완결 나는 거를 조금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 이 작가님이 갈수록 이제 전년형 작품 안에서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단행본을 내고 있어서 이 전년형 BL 중에서 좀 입맛에 맞는 게 보고 싶다, 좀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타코카시 작가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길티 플레저 그리고 조이에서 추천한 작품들 중에 유일하게 대중교통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작품인데 왜요? 그 2대째 지옥 브라더스 대중교통에서 보다가 닫았어요. 2대째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2대째는 조금 위험하고 한밤중에 두근두근 고서점담 정도는 대중교통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 많이 나오고 무해합니다. 특정 장면 빼면은. 네. 일단 제일 안전한 거는 츠루마키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전년형이어도 약간 15세로 나오는 맞아요. 작품들이 BL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아니요, 저 생각나서 츠루마키 선생님도 저 사실 지하철에서 봤는데 맨 거의 초반에 갑자기 그 샤워하고 나서 옷 안 입고 있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지하철에서 복면을 많이 당하셨네요. 저 두 분을 믿고 깠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BL은 이제 아무래도 15세인 경우가 많으니까 대중교통에서는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치만 볼 수 있다. 갑자기 순해서. 그치만 볼 수는 있다. 볼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다룬 전년형 작품인데 이런 15세를 어떤 상회하는 작품들도 있는가 하면은 진짜로 대중교통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작품들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아직 소개할 때가 아니다 하고 나서 이제 꽁쳐놓은 작품들도 좀 있거든요. 꽁쳐놓은. 그래서 그런 작품들 나중에 소개하는 것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티와 플레저 그리고 조이 14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티님, 조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